자, 2학년 이제 독서 남은 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탄수화물 나오는 거. 자, 탄수화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사실 항상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글의 화제가 보통 첫 문장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첫 문장을 읽고서 탄수화물과 에너지원 뭐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된다. 그럼 앞으로 탄수화물을 두 개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생각은 앞문장이랑 연결을 지어야겠죠. 즉, 이 섬유소든 비섬유소든 모두 탄수화물이니까 얘네 둘 다 뭐가 될 수 있겠구나? 에너지원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정도. 그죠? 네. 자,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해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이제 어떻게 이 섬유소나 비섬유소를 이용하는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소장해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녹말이랑 비섬유소는 같은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볼게요.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섬유소를 소장해서 이용하지 못한다. 자, 이제 반면 이제 나오면서 얘기가 진행되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섬유소의 개념을 수식화된 정의로 얘기해주고 있죠. 여기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섬유소는 소장해서 이용을 못한다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은 비섬유소만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겠네요. 탄수화물 중. 자, 소양. 물론 이제 여러분 이제 요런 건 할 수 있어야겠죠. 여기 셀룰로스 섬유소는 같은 말이라는 거 이제 앞으로. 네. 그래서 기억 부분 보면 소, 양, 사슴과 같은 반추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자, 여기까지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앞에 거랑 연결해서 얘네 반추동물도 섬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쓸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누구처럼? 사람처럼. 네, 사람처럼 반추동물도 에너지원으로 섬유소를 쓰지 못하는구나. 마찬가지이지만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살아간다. 그럼 이제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이겠죠. 왜? 우리 지금 1문단 다 통틀으면 무슨 얘기했어요, 결국? 화제가 에너지원 얘기인데, 탄수화물을 바탕으로 하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탄수화물은 섬유소랑 비섬유소가 있었고, 근데 사람은 비섬유소는 에너지로 쓸 수 있는데 섬유소는 못 쓴대요. 근데 반추동물도 비슷한데 다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가 나오겠죠. 자, 이제 2문단 보면 위가 넷으로 나누어진 반추동물의 첫째 위인 반추위에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그러면은 반추위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군요. 여러 종류의 미생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뭐해요? 우리 1문단에서 무슨 내용을 마지막으로 보고 넘어왔어요? 여기서 이 물음표 친 게 뭐예요? 결국에는 섬유소를 분해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반추 친구들도 섬유소 분해를 못하는데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죠. 그럼 어떻게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쓰는지 알아볼 건데, 갑자기 이 문단에서 뭘 시작하고 있어요? 반추위에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그럼 반추동물이 섬유소를 분해를 원래 못하는데 어쨌든 어떻게 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이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야겠죠. 뭐 미생물이 에너지원을 만들어주나? 뭐 이런 생각들, 그죠? 미생물이 에너지원이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반추동물의 반추위에는 산소가 없는데 이 환경에서 왕성하게 생장하는 반추위 미생물들은 다양한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산소가 없는데 살아가는 특이한 케이스고, 자, 그중 피브로박터 숙시노젠은 섬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다. 여기 이제 나오네요. F라는 게 섬유소를 분해할 수 있대요. 그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체크했던 거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해주려나 봐요. 그죠?
그래서 식물체에서 셀룰로스는 자 이제 셀룰로스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셀룰로스는 앞에서 봤던 섬유소였죠? 네.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F가 가진 효소 복합체는 이 구조를 끊어 셀룰로스를 노출시킨 후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아, 셀룰로스를 노출시키고 포도당으로 분해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위에서 봤지만 포도당이 나오면 이제 뭘 해야 돼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그죠? 그거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여기.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수정해서 흡수해서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거. 자, F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수를 늘림으로써 생장한다. 뭐야? F는 이거를 지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개체수를 늘림으로써 생장을 해요. 그러면 F가 늘어나는 거지. 반추동물이 어떻게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에너지원으로. 그죠? 그럼 이제 뭐지?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런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 숙신산 등이 대사산물로 발생하고 이를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한다. 여기서 지금 아세트산, 숙신산 같은 게 나온대요. 얘네가 이걸 대사 거친 다음에 대사산물로. 그럼 혹시 아세트산, 숙신산이 반추동물에게 에너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왜? 어쨌든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생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생물이랑 반추동물이랑 다른 거잖아요. 반추 위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랑 반추동물이랑. 근데 이제 반추 위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에 대한 생장, 걔네가 에너지원을 어떻게 얻는지 나왔어. 근데 반추동물이 어떻게 에너지원을 얻는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세트산, 숙신산 등의 대사산물이 발생하고 얘네 미생물들이 이걸 세포 외부로 배출한대요. 그럼 혹시 얘네 둘이 반추동물의 에너지원과 관련이 있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반추위에서 미생물들이 생성한 아세트산은 자 보세요. 혹시 못 체크했을까봐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아세트산은 반추위에서 미생물들이 생성한 거다라고. 반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에도 쓰인다. 아, 이제 우리의 의문이 풀렸어요. 아세트산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세포로 직접 흡수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쓰이고,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도 쓰인대요. 그럼 숙신산은 뭐 하는 데 쓰이지? 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여기 두 개 나왔으니까 대사산물이. 자, 한편 반추위에서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된다. 아, 숙신산은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돼요. 그죠? 근데 그 에너지원을 그러니까 소진되면서 프로피온산을 만든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피온산은 반추동물이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대사 과정에서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아, 근데 이 프로피온산이 뭐에 쓰이나 봤더니 반추동물이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대사 과정에서 주요 재료가 된대요. 그러면 이 프로피온산은 포도당의 재료죠. 주요 재료. 여러분 아까 포도당이 뭐 하는 거였죠? 에너지원이었죠. 그럼 프로피온산은 에너지원의 주요 재료고 이게 있어야 에너지원이 형성이 되겠죠. 주요 재료니까 얘들아. 그러면 숙신산을 통해서 프로피온산이 만들어지니까 결국엔 숙신산도 에너지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반추동물에. 그럼 이 아세트산과 숙신산으로 인해서 반추동물이 에너지원을 어떻게 얻는지를 서술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였어요? 처음에 미생물이 섬유소를 분해를 해서 얘네가 성장을 하면 이렇게 쭉쭉 크면 대사산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대사산물이 여기서는 뭐만 나왔어요? 아세트산, 숙신산 나왔잖아요. 이런 애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추동물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 메커니즘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3문단. 자, 반추 위에는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스트랩토코쿠스 보비스도 서식한다. 자,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2문단에서는 섬유소 얘기가 나왔고 지금 3문단에서는 비섬유소 얘기가 나오죠. 왜죠? 얘네 둘을 묶으면 뭐니까? 얘네 둘이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 뭐였으니까? 에너지원이었으니까. 그죠? 이렇게 나눠서 서술하고 있는 거죠. 요거 다 1문단에서 했던 내용이죠. 요거 1문단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생님이 점유소유 지분에서도 했지만 화제를 정확하게 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죠. 정보를 뭐 중심으로 모으라고 하죠? 정보를 무조건 화제 중심으로 모아야 된다. 그죠? 그러길 원하고 있고 평가원이.
자, 3문단 봅시다. 반추 위에는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S도 서식한대요. 아까 비섬유소는 무슨 색깔이었죠? 이런 색깔. 네. 자, 녹말을 분해하는 S도 서식해요. 자, 이 미생물은 반추동물이 섭취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자, 여만큼 읽는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미생물이 뭐하죠?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죠. 이거 뭐예요? 여기랑 똑같죠? 지금 여기. 이 문단에서 미생물들이 하는 거랑 똑같죠? 메커니즘이. 요 똑같잖아요.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단에서 정보 처리를 제대로 했으면 그 제대로 한 정보 처리의 틀에 그냥 이 안에 내용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얘네도 뭔가 대사산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대사산물이 나오고 그 대사산물로 뭔가 반추동물이 에너지원으로 쓰던가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그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자, 계속 볼게요. 자, 이때 S는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에 따라 세포 외부로 배출하는 대사산물이 달라진다. 그러면 앞으로 산성도 얘기가 나오겠고, 산성도에 따라서 대사산물이 어떻게 다른지 나오겠군요. 자, 산성도를 알려주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가 7.0 정도로 중성이고 생장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아세트산, 에탄올 등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뭐만 체크하면 돼요? 여기 선생님이 V표해 놓은 산성도에 따라서 어떻게 대사산물이 달라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면 되겠죠, 이제 여러분. 그죠? 그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7.0 정도로 중성이고 생장 속도가 느리면 아세트산, 에탄올 등이 나온대요. 아세트산은 아까도 나왔던 친구들이죠. 아세트산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원 되는 거죠, 반추동물에. 자, 계속 보면 반면 산성도가 높아져 pH가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녹말의 양이 충분하여 생장 속도가 빠를 때는 젖산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산성도가 높아져서 pH가 떨어지거나 녹말의 양이 충분하여 생장 속도가 빠르면 젖산인데, 자,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pH랑 산성도의 관계는 반비례구나. 그런 것도 다 체크할 수 있어야 되죠. 네. 자, 그러면 생장 속도가 빠르고 녹말의 양이 충분하고 산성도가 높으면 젖산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대요. 반추위에서 젖산은 반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거나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젖산의 기능, 역할을 봤더니 직접 흡수되어 에너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된대요. 그럼 젖산은 직접 흡수돼서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아세트산이나 프로피온산을 생성하는 미생물들의 대사산물, 그러니까 이걸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미생물들의 에너지원이 되니까 결국엔 젖산은 되게 중요한 에너지원이네요. 그죠? 네, 지금 이 메커니즘을 벗어나질 않죠? 이제 요거 미생물 섬유소 혹은 비섬유소 흡수해서 대사산물 만들어내고 그 대사산물이 이제 반추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역할을 한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까지 읽었으면 사실 결국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한 해답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여기 뭐예요? 결국 우리 처음에 여기 기억 부분 되게 궁금해했잖아요. 소, 양, 사슴과 같은 반추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대요. 어떻게? 이렇게죠. 그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반추위 미생물이 뭐를?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거죠. 여러분, 섬유소와 비섬유소 묶으면 뭐죠?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탄수화물로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여기까지 되면 정보 처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앞에 내용이랑 연결을 지어서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뭐가 나와요? 포도당을 이용해서 미생물이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하겠죠. 네, 이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대사산물 나오고 이 대사산물이 반추동물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엔 이 지문 자체는. 그죠? 그럼 이 메커니즘을 갖고 있으니까 2문단, 3문단에서도 지금 내용만 바꿔서 똑같은 이 메커니즘대로 가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3점짜리로 나온 거고. 왜죠? 왜 3점짜리로 나왔죠?
그럼 3점짜리는 어려워서 3점짜리이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걸 이해하고 있느냐. 그죠? 여기서는 여러분 딱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화재. 그 화재에서 뭐였어요?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인데 여기 반추동물은 사람과 다르게 어떻게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모두 섬유소, 비섬유소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이 메커니즘을 따라간다. 그죠? 점유 소유 지문에서도 했지만 여러분 화제를 꼭 잡고 끝까지 놓지 말아야 돼요. 어려운 지문일수록. 그리고 어려운 지문이 아니더라도 평가원 지문은 기본적으로 화제를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자, 이제 볼게요. 자, 그런데 S의 과도한 생장이 이제 여기겠죠? S의 과도한 생장이 반추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뭔가 S가 계속 많아지면 안 좋아지나 봐요. 자, 반추동물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하면 S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고 과도한 양의 젖산이 배출되어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산성의 환경에서 왕성히 생장하며 항상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락토바실러스 루미너스 L와 같은 젖산 생성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하며 일단 L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S가 많이 나오면 결국 L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자, 이게 떠오르면 좋겠어요. 선생님 체크할 때. 자, 이 L을 수식화된 정의로 어떻게 해주고 있죠? 항상 적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L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자, 이제 그 세 글자를 외칠 수 있었다면 성공한 거예요. 항상 젖산을 배출하는 L. 항상 젖산을 배출하는 L. 항상 젖산을 배출하는 L. 고정적으로 젖산을 배출하는 L. 고정값이죠. 고정적으로 항상 젖산을 배출한다면서요, L이. 고정값은 뭐라고 했죠? 평가원에서 100% 산지화 된다고 수업 시간에 최소 10번씩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예도 우리 계속 보면서 계속 보여줬었죠. 이렇게 말이 안 나오니.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볼게요. 자, 다량의 젖산을 배출하기 시작한다. F를 비롯한 섬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젖산 농도의 증가로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낮아지면 자신의 세포 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생장이 감소한다. pH가 낮아지면을 다른 의미로 읽을 줄 알아야겠죠? pH가 낮아지면 산성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반비례 관계니까 올라가면 생장이 감소하는 거죠. 뭐가? F를 비롯한 섬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자, 만일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소진되어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산성도가 높아지면 이제 못 견디는 거죠. 이와 달리 S와 L은 상대적으로 산성에 견디는 정도가 강해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5 정도까지 떨어지더라도 이에 맞춰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낮출 수 있어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의 pH를 유지하는 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생장을 지속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니까 얘네는 비교적 더 잘 견딘다는 소리죠. 자, 그러나 S도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그 이하로 더 떨어지면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산성에 더 강한 L을 비롯한 젖산 생성 미생물들이 반추위 미생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산성이 계속 올라가면 L은 산성에 강하니까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추위의 pH가 5.0 이하가 되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 발병한다. 그쵸? pH가 떨어질수록 산성도가 올라가니까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 발병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우리 지금 이 방금 읽은 문단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방금 읽은 문단에서 중요한 거. 방금 읽은 문단에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어요? S의 과도한 생장이 반추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왜죠? 자, 여기서 지금 여기 보세요.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생장을 멈추고 사멸한 단계로 접어들죠. 자, 이거는 악영향이죠. 어떤 악영향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할 수 있겠죠? 이거랑 연결을 지으면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를 더 이상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반추동물도 섬유소를 좀 지울게요. 이제 여러분 다 이해했으니까 좀 지울게요. 지저분해. 자, 반추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근데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죠. 섬유소를. 왜? 그 미생물 친구들이 도와주니까. 죽잖아요. 얘네가. 여기선. 그러면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뭐예요? 그게 악영향이죠. 악영향 아니에요? 맞죠?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없으면 에너지를 쓸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 혼자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까지 다 체크할 수 있었죠. 왜냐면 이거 사실 별로 안 길잖아요. 여러분 보는 것처럼 뭐 그냥 좀 무난한 지문이고. 근데 선생님 이 지문을 좀 선택을 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엔 돌아보면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 만들어진 지문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화제를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인데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2문단, 3문단에서 탄수화물, 비섬유소, 섬유소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악영향까지 얘기를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까지도 섬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악영향, 에너지원 끝까지 놓치지 않는 거죠. 화제를.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잘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33번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섬유소는 사람의 소장에서 포도당의 공급원으로 사용된다. 사람은 섬유소를 이용할 수 없다 그랬죠. 에너지원으로. 자 2번 반추동물의 세포에서 합성한 효소는 셀룰로스를 분해한다. 못하죠. 미생물이 하는 거니까. 3번 반추위 미생물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생장을 멈추고 사멸한다. 아까 첫 번째 위인 반추위에서 산소가 없는데도 생장한다고 했었죠. 자 4번 반추동물의 과도한 섬유소 섭취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을 유발한다. 자 뭐 섭취하는 거였어요? S와 같은 그러니까 S 즉 비섬유소 얘기하는 거였죠. S의 생장과 자 5번 F는 자신의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장한다. 맞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사산물 만들고 대사산물 통해서 반추동물이 에너지원으로 얻는 거죠. 네. 자, 윗글로 볼 때 A에서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A의 C가 뭐죠? A에서 C가 F, S, L. F, S, L. 자, A는 F, S, L. 자, 1번. A와 B는 모두 급성 산성증에 걸린 반추동물의 반추위에서는 생장하지 못하겠군. 그게 악영향이라 그랬죠. 산성이 높으면 이 친구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L만. 자 2번 A와 B는 모두 반추위에서 반추동물의 체지방을 합성하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겠군. 체지방을 합성하는 물질은 아세트산이었죠? 네, 이거 앞에 가면 나와요. 아세트산, 대사산물 맞고. 자 3번 반추위의 pH가 6.0일 때 A는 C보다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겠군. 맞죠? 이것도 C가 산성이 더 강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B와 C는 모두 반추위의 산성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대사산물을 배출하겠군. 자, 이거 선생님 딱 세 글자로 해설을 끝낼게요. 고정값이었죠? 네. 고정값? 무슨 말이지? 자, 아까 우리 L 가볼까요? L은 항상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거다. 항상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고정값. 고정값은 100% 선지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고정값 가지고 물어본 거였네요. 여러분 이거 고정값 선지화되는 거 선생님 최근 기출 22학년도 수능까지도 다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여러분도 잘 알지 않을까. 요 정보 처리는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기술,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경제 지문에서 고정값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선지화 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고정된 값이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처리하는 틀 자체, 고정값과 관련된 이 정보 처리하는 틀 자체를 가지고 가면 정말 꼭 써먹을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도 6월, 9월, 11월 중에 한 번은 이 정보 처리 방법을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자, 5번. 반추위에서 녹말의 양과 B의 생장이 증가할수록 A의 생장은 감소하고 C의 생장은 증가하겠군. B, S가 많아지면 F는 힘들어지고 L은 좋아지겠죠. 네.
네, 맞고. 자,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잘 풀었을 거예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이 가능한 이유를 진술한다고 할 때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래요. 자, 보기. 반추동물이 섭취한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반추위에서 가. 이를 이용하여 생장하는 나는 반추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자, 가. 어떤 게 되겠어요?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반추위에서 뭐가 되는 거죠? 미생물이 먼저 먹어야죠. 쉽게 말해서.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는 당연히 틀리는 거죠. 선생님, 여기 지금 합성된 포도당 되잖아요. 포도당 아까 에너지원이라면서요. 포도당을 분해한다고 되어 있죠. 텍스트에는. 네. 이를 이용하여 생장하는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이 되는 거죠. 네, 대사산물들. 아세트산, 젖산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사산물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네, 근데 이거 실전에서 몇 번을 더 많이 찍었을까요? 4번을 정답을 많이 찍었어요. 이게 28%고 이게 33%예요, 여러분. 이게 16%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수능이니까 실전에서 요거를 내가 제대로 찍어낼 수 있는가. 근데 그것은 그 제대로 찍어낼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 내가 정보 처리를 읽으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정보 처리. 지금 이 2문단이랑 3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커니즘이 똑같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가. 여러분, 평가원은 절대 쓸데없는 정보를 계속 남발하지 않아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사실 여기 2문단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보 처리를 했다면 여기 3문단에서 이 미생물은 반추동물이 섭취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라고 사실 정리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야, 얘들아 여기 지금 2문단에서 했던 게 결국 이거야, 이 세 줄. 그럼 여러분 제대로 정보 처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맞아, 이 세 줄이 지금 2문단에서 안에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메커니즘은 똑같구나, 과정은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죠. 한 번 더 정리해 줬구나.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는 없어요. 이런 거 없어. 이거 왜 없죠? 여러분 2022학년도 자동차 지문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짧잖아요. 자동차 장치가 어라운드 뷰. 그거 왜 짧아요? 이런 연결고리, 부연 설명 다 삭제한다니까, 얘들아. 이게 다 삭제예요.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의 관점에서 쉬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안 쉬울 수도 있지만 쉬워 보이는 건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뭐야, 이런 거 다 똑같네? 지금 이 문단에서 얘기한 걸 정리해 준 거네? 라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이 보는 수능에서는 이런 거 다 삭제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읽으면서 자동적으로 내가 이 정보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자, 이런 것들 계속 연습하세요. 선생님 누차 얘기하지만 독서 왜 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독서는 읽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읽는 방법이라 함은 내가 텍스트가 달라져도, 글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논리 구조, 그리고 내가 읽어내는 힘, 사고력을 바탕으로 거기에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그러면 아까 말한 이런 고정값과 같은 이러한 정보 처리 툴도 하나 있는 거고, 뭐 재진술이라는 툴도 있는 거고, 범주 나누기 뭐 이런 툴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툴이 있을 텐데 그런 툴을 바탕으로 정보를 올바르게 처리를 해서 내가 평가원이 원하는 대로 사고하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36번. 윗글로 볼 때 반추위 미생물에서 배출되는 숙신산과 젖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 친구들 일단 대사산물이었죠? 네, 1번. 숙신산이 많이 배출될수록 반추동물의 간에서 합성되는 포도당의 양도 늘어난다. 맞죠? 이거 이 문단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그렇고 선생님이 일부러 막 이런 거 안 찾아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한번 꼭 찾아보세요. 지금은 어쨌든 여러분의 시간 소중하니까 좀 빠르게 가고 있으니까요. 수업 시간에 다 찾지만. 자, 그 다음에 36번에 2번. 젖산은 반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젖산도 직접 흡수된다고 나왔었죠, 본문에. 자, 그 다음에 3번.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가 산성일 때보다 중성일 때 더 많이 배출된다. 자, 젖산은 아까 L이 고정값으로 배출하는 친구였고 항상, 그리고 이 친구는 산성이었죠. 그죠? 그럼 중성일 때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틀렸고. 4번.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 미생물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생성된다. 너무 당연한 말이고. 자, 5번. 숙신산과 젖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것도 가보면 틀린 그림 찾기 수준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틀린 그림 찾기 정도로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 됐나? 다 됐네요. 자, 그래서
자, 고생들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등교할 때, 네, 멋진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봅시다. 자, 다들 고생했어요, 2학년.